마지막으로 샤이플리 선수 위니펙 제츠 프랜차이즈 최다골 달성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뭐 드래프트로 선발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위니펙 제츠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 이제 드래프트로 선발한 자원이었고, 어떻게 이제 뭐 정말 이제 팀의 주축 기둥으로서 이렇게 잘 성장을 해주는 모습이 되고 있고, 여전히 이제 물론 이제 뭐 중간에 좀 언해피 팀이랑 이제 좀 언해피를 띄우고 이제 그런 것도 좀 있긴 했었어요 중간에. 그래도 이제 정말 이제 구단 최다골 기록까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정말 뭐 보물과 같은 선수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샤크스전이었죠. 이제 오늘 샤크스가 좀 많이 나오네. 골 득점을 했고 연장 결승골 득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골 하나 더 늘려가게 되면서 구단 역대 최다 득점자로 이름을 올리게 됐네요. 실제로 여기서 이제 득점을 하게 되면서 구단 골 단독 1위로 부상을 하게 됐고요. 샤이플리 선수가 329골 1위, 그리고 이제 코발추크 선수가 328골로 2위였고, 칼코너 선수가 273. 이 코발추크가 왜 나옵니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위니펙 자체가 족보가 꼬인 팀입니다. 이제 팀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연고지 이전을 한다라든가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연고지 이전하기 전 팀의 그런 이제 역사적인 부분이라든가 기록적인 부분을 다 끌고 오는 팀이 있고, 이제 올해 이제 유타 같이 그냥 이제 실제로 이제 아이리조나 카이오츠의 후신이 이제 어떻게 보면 팀이 바뀐 거지만 그 역사를 끌고 오지 않는 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위니펙은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 애틀랜타 스레셔스의 기록을 끌고 왔기 때문에 호발 축구 선수가 그동안 이제 구단 1위였었고, 근데 이제 2위로 내려가게 됐다. 샤이플리 선수가 329골을 기록을 하게 됐네요. 네, 역시나 이제 득점을 하는 과정에서의 좋은 부분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라보시면 뭐 슬롯 쪽이라든가, 그죠? 네트 근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골 많이 터트려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뭐 깔끔한 릴리즈로서 이제 득점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좋은 모습도 많이 나오고, 네트 앞쪽에서 이렇게 리바운드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골문 앞에서 이렇게 또 득점을 하는 이런 그림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참 네트 근처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런 과정에서 지금 바라보시면은 많은 골들을 득점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참고로 연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숫자는 이제 영역별 슈팅 성공률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고위험 지역, 이제 하이데인, 그러니까 고위험 지역이라고 부르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로슬롯이라든가 골대 앞쪽에는 샤이플리 선수의 슈팅 숫자가 57개, 상위 5%, 그리고 20골 득점을 하면서 상위 1%, 그리고 슈팅 성공률 35.1% 역시 상위 5%에 해당하는 기록이기 때문에 이제 고위험 지역에서 특히 이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 위험 지역 같은 경우에서도 슈팅 수 37개, 그리고 11골 만들어내는 과정이고, 그리고 슈팅 성공률도 29.7%라는 어마무시한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골이 많이 나는 영역에서 정말 이제 또 이제 골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내는 모습까지도 올해는 이제 또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올 시즌 커리어 하이급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58경기 32골 33에서 65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슈팅 성공률은 20%를 훌쩍 넘는 25.6% 나오고 있고, 결승골도 9골이나 기록을 했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지금 이제 승부처에서도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정말 대단한 성적을 내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NHL이 006 시즌부터 이제 첫 58경기에서 이제 첫 58경기 기준으로 결승골을 9골 이상 넣었던 선수가 딱 18명밖에 없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제 샤이플리 선수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결승골 진짜 시즌 통틀어서 9골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이제 그런 과정인데 첫 58경기에서 9골이다라는 거, 이게 뭐 어마무시한 이제 이 페이스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최근에 이제 이 58경기 기준으로 이 9골, 결승골 9골 이상 기록을 한 선수가 올해 샤이플리, 그리고 23-24 시즌에 코너 라이나트 페테르손, 그리고 이제 22-23 시즌 드라이자이트를 9골, 다 9골들이었습니다. 다 9골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연장 결승골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뭐 연장 결승골 랭킹은 뭐 이제 애초에 1위였었지만 이제 1위가 된 지 이제 좀 시간이 지나긴 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이 분야에서도 이제 쭉쭉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샤이플리 선수가 이제 위니펙 제츠 연장 결승골 랭킹 16골 득점하면서 1위, 그리고 2위가 칼 코너 선수인데 5골 차이가 나고요. 코발축구는 아직도 이름을 올리는데 9골 득점을 했기 때문에 연장골 같은 부분도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네요. 샤이플리 선수가 득점을 했을 때 위니펙 제츠의 전적은 189승 60패 23패입니다. 뭐 골 넣으면 거의 안 지죠, 그죠? 거의 골 넣으면은 애지간하면 이제 뭐 승점을 따는 뭐 이런 느낌으로도 바라보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역시나 이제 득점을 했을 때 올해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참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위니펙 제츠조차. 이제 이런 부분 하나 더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니펙 제츠 구단 역사상 최다 시즌 소화 선수가 올해 샤이플리 선수가 14시즌을 소화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이 분야에도 넘버 원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구단에서 이제 넘버 원급에 해당하는 기록도 있지만은 굉장히 한 프랜차이즈 정말 14시즌이나 물론 이제 첫 두 시즌은 이제 좀 꼼꼼한 시절이기 때문에 뭐 좀 애매한 그래도 이제 뭐 시즌으로 카운트는 되잖아요. 그죠? 출장한 시즌으로. 많은 경기를 소화를 하지 않았었지만 그래서 이제 14시즌이나 소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 위니펙 제츠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오랫동안 소화를 할 거니까 이것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올해를 기점으로 이제 위니펙 제츠 구단 역사상 최다 시즌 소화 선수가 되게 됐다라는 것도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휠러 브라이언 리틀 선수가 이제 13시즌이었고 애덤 로울이랑 토비 앤스트럼 선수가 11시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랭킹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위니펙 구단 역대 포인트 랭킹을 살펴보시더라도 휠러 선수가 812포인트인데 이제 샤이플리 선수가 782포인트고 올해 아직까지 시즌이 좀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이 분야도 단독 1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아직까지 있는 편입니다. 이건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 아직까지 가능성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제 남은 경기 한 20 몇 경기 남짓한 상황에서 한 30포인트까지도 기록을 뭐 아예 불가능한 수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하나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발축구 또 이름 나오네요. 615포인트 3위에 올라있는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골 이야기 했으니까 위니펙 골 분야에서 샤이플리 선수의 랭킹을 바라보시면은 골 329위가 전체 1위였고 이븐 스트렝스 골 240골 기록하면서 1위 파워플레이 골 87골 기록을 하면서 2위 그리고 결승골 이제 57골 기록을 하면서 2위 그리고 슈팅 성공률도 17.3%를 기록하면서 1위였거든요. 뭐 이런 부분을 보시더라도 정말 이제 제가 이제 메인으로 뽑았던 진짜 이제 가장 위대한 제트, 그죠? 위대한 제츠로 이제 뭐 이야기를 해도 충분히 가능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진지하게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더 지났을 때는 진지하게 좀 헬러벅이랑 좀 고민이 될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소환 시즌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다음에 이제 득점에서의 기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샤이플리가 맞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기록 같은 부분도 이제 더 늘어나게 될 테니까 뭐 통산 포인트 랭킹 1위 같은 부분도 이제 조만간 달성을 하게 될 거고 하는 그림이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샤크스전 승리를 하게 되면서 구단 최초 10연승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니펙 제츠가 사실은 10연승 이상 간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10연승을 달성을 하게 됐고요. 위니펙 제츠 구단 최다 연승 기록을 보시면은 이거 이제 그 8연승 이상 한 거만 가져왔어요. 자, 그런 부분인데 이제 올 시즌 그죠? 지금 이제 10연승 기록하고 있고 이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23-24 시즌에 8연승 2번 그리고 24-25 시즌에도 8연승을 한 번을 했기 때문에 올해 8연승만 2번을 하는 이런 상황을 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이게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는데 가장 최근에 2시즌 연속 8연승 이상을 기록한 팀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2시즌 연속 8연승 이상을 한 시즌에 2번 이상 기록한 케이스가 생각보다 별로 없었는데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0506까지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뽑아보니까 0506 디트로이트, 0607 디트로이트가 8연승 2번씩을 했었더라고요. 9연승 8연승, 9연승 9연승 그리고 1819 템파베이 그리고 1920 템파베이가 8연승 10연승, 10연승 11연승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지금 0506 셀러리 캡 시대로 들어온 이후로부터 8연승 이상을 2시즌 동안 2번 이상씩 한 팀은 딱 3팀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그림에서도 얼마나 꾸준하게 위니펙 제츠라는 팀이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이 팀들이 플레이오프 때에서 다 잘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좀 애석하지만 다 잘 풀리지는 않았었어요. 레드윙스 같은 경우에도 0506 시즌에는 에드먼턴한테 1라운드에서 탈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0607 시즌에서도 이제 서부 결승에서 애나하임 덕스한테 패배를 하는 이제 이런 그림이 있었고 이때 애나하임이 워낙 세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1819 시즌 템파베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역사에 남을 콜럼버스한테 스윕을 당했던 그때였었죠. 이제 그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1920 시즌 템파베이는 스탠리컵 우승을 했었죠. 이제 이런 그림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니펙도 이제 지난 시즌 1라운드에서 탈락을 했고 뭐 올해 어떻게 보면 템파베이에 좀 전철을 걷게 될지 아니면 역시나 이제 정규 시즌에서의 이런 이제 상승세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걸 또 이제 보여줄지 여러 가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올해도 이제 위니펙은 좀 이제 안정적인 이런 수비적인 또 경기력을 기반으로 헬러벅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진짜 플레이오프에서도 이런 해결사 역할 뭐 이제 카일 코너 선수가 제가 얼마 전에 진짜 해결사 역할을 좀 잘 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샤이플리도 이제 마찬가지로 해 줘야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제 요런 과정에서 좀 해결 정말 힘들 때 한 골, 힘들 때 정말 이제 또 손쉬운 한 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들어내면서 또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변수를 얼마나 샤이플리 선수가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다 마무리를 지어보고요. 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